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평소에 식사를 하고 난 뒤에도 공복감을 느끼거나 식욕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다식증이거나 건강 이상 신호라고 하는데요. 건강과 다식은 동행하지 않는다는 포르투갈 속담처럼 건강을 위해서 다식을 피하고 다식증은 아닌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자꾸 음식이 당기는 이 다식증은 건강 이상 신호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부르고 소화시키는데 한 서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사 후에 다식증이 있는 사람은 또 무언가 바로 출출해서 이렇게 찾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병적으로는 비정상적으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를 다식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이 다식증은 병으로 인해서 이 다식증이라는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질환이 있을 때도 다식증을 유도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다뇨, 소변을 많이 본다, 다식, 음식을 많이 먹는다, 다갈, 갈증이 많이 난다. 세 가지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 인슐린 분비 자체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음식을 먹어도 소변으로 우리 몸에 이 영양분이 다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기진 느낌이 들어서 음식을 계속해서 찾고 이렇게 다식증으로 전변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 몸을 충전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충전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무언가 음식을 먹어서 충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면이 조절이 잘 안 될 때 음식이 많이 당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배고픔을 느낀다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에 나도 모르게 음식물을 자꾸 먹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다식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식증을 멀리하기 위해서 평소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다식증을 유발하는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스트레스, 우라를 먼저 적절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음식 자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종류마다 포만감을 주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제품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육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 또 채소나 과일,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다식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지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당이 많이 첨가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당을 올리면서 오히려 포만감은 없게 되고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요. 밖에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적절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위주로 식사를 잘 챙기시는 것 기억하시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건강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편하게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심장을 죄어오는 고통,
협심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는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심혈관 질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 이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이제 사망 원인의 이제 1위가 되고 국내에서는 이제 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망률의 이제 2위에 해당되는 질환입니다. 예, 심혈관 이제 질환은 이제 심장이라든지 혈관이 장애가 나타나는 이제 질병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심부전, 예, 관상 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류마티스성 질환, 예, 부정맥이라든지 말초 동맥 혈관 질환 등 유형의 이제 심혈관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심장과 혈관에 장애가 나타나는 심혈관 질환 가운데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을 주는 협심증이란 어떤 질환이죠? 예, 이 심장은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관상동맥의 영양분과 이제 산소의 공급을 받아서 심장의 이제 수축과 이완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급성이나 만성으로 이 관상동맥의 혈관이 협착이 일어나는 경우 심장의 전체적으로 또는 일부의 혈류 공급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요, 예, 산소와 이제 영양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 근육이 2차적으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되기 때문에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협심증이라고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흔히 심장 관련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죠. 협심증을 평상시에는 자각하기가 힘든 질환인데요. 협심증은 왜 생기는 거죠? 예, 크게 5가지의 원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관상 동맥에 이제 경화나 또 혈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흡연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예, 두 번째는 평소에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손과 발과 또 배가 찬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손과 발이 차다는 경우에는 예, 심장에서 손과 발 쪽으로 피를 제대로 못 보내주고 있고 결국 손발이 차다는 것은 말초혈관만 좁아지는 게 아니라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예, 심장혈관인 이 관상동맥도 좁아지면서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력이 있는데요. 가족력을 볼 때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보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경우에 아빠, 엄마는 좀 덜 닮은 것 같고 간혹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닮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장은 우리 오장육부, 우리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가족력을 보실 때 부모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제 가족력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주로 부모님을 좀 많이 닮았는지, 예, 조부모를 많이 닮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령화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우리 몸은 어찌되었든 간에 심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70, 80일수록 예, 높아질수록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심장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은 관상동맥의 혈관에도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제대로 심장에 못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고령화가 될수록 항상 이 심장, 협심증에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협심증의 원인을 듣다 보니까 흡연과 근심 걱정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협심증의 흔한 증상
무엇이 있을까요? 예,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슴이 쥐어 짜는 듯이 이제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가슴에 있는 그 장기는 크게 3장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장, 두 번째가 폐, 세 번째가 식도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약간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오른쪽보다 왼쪽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60에서 한 70% 정도 나타나고, 가슴에 통증이 나타날 때 오른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폐질환,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슴의 뒤쪽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식도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는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피곤하고 땀이 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이나 턱, 왼쪽 어깨나 팔이 아픈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다섯 번째 협심증은 운동 시에 심장 근육에서 우리 몸을 운동을 할 때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계속해서 보내야 되는데, 관상동맥에서 좁아져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못 보내기 때문에 운동하거나 빨리 걷거나 이랬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빨리 걷는다 이랬을 때 숨이 찬 느낌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심장 관련 질환으로 심근경색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네, 협심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관이 일부가 좁아지거나 또는 아주 막혀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협심증에 되고요. 이에 반해서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 전체 또는 부분이 괴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과 근육이 이제 괴사하는 심장 질환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100% 막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협심증은 이 관상동맥이 한 50에서 7, 80%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막히는 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대체적으로 먼저 발생을 하고, 이 협심증 치료가 안 되고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혔을 때 심근경색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이 괴사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무서운데요. 한방에서 협심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협심증의 치료는 먼저 이 관상동맥에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수술을 했을 때 스텐스를 삽입을 했다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듣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심증, 결국 관상동맥이 좁아진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상동맥이 좁아진 원인은 첫 번째가 이제 혈전이 생기거나 또는 우리가 평소에 이제 흡연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혈관이 조금 더 좁아지기 쉽고 혈전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심 걱정이 많으면서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협심증, 관상동맥까지 좁아지기 전 증상은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에 이물감이 나오면서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심장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하고 심장내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 이런 경우에는 관상동맥에는 이상이 없지만 이 긴장도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게 의해서 이 관상동맥이 언제든지 좁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감신경을 이완시키고 또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는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과 발, 배가 차가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갑다는 것은 당연히 혈관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좁아지면서 협심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 손과 발이 차다, 배가 차다 이런 경우에 한방에서는 이제 손과 발, 배에 따라서 보음시키고 이제 보양시켜서 따뜻하게 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심장이 이제 선천적으로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첫 번째가 이제 가족력을 물어보게 되고 두 번째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간이 싱거운 것보다는 간이 좀 되어야 음식물이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근육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김장을 담글 때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단단한 게 부드러워집니다. 심장의 근육도 부드러워야 수축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젊을 때보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간이 자꾸 짜야 맛있어진다. 그리고 또 젊었을 때도 나는 조금만 싱거워도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고 짭짜름해야 음식이 맛있다. 이런 경우에 선천적으로 심장을 약하게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선천적으로 심장을 이제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인 경우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황제내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나이가 현재 70이다. 그러면 간장과 이제 쓸개가 약해져 있고 심장과 소장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피검사나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현재 70이 됐기 때문에요. 간장과 쓸개,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의 기능은 약해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간장과 쓸개, 심장과 소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이제 80으로 넘어가면 다시 그때는 이제 비위를 다시 보호해주는 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라서 보호해주는 치료법이 달라지고 맥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에 질환이 없어도 심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60이다, 70이다 이런 경우에 한의원에서 이제 맥을 보고 여기에 따른 보호해주는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심증과 또 심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항상 근심 걱정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석창포와 복신이라는 한방차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과 발, 배가 자꾸 차가워지는 느낌이다. 이런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은 화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배가 차가워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심장이 차가워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자육과 계지를 써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심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수축과 이완작용을 강화시키는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나는 특별히 걱정 근심도 많이 안 한다. 손과 발도 차지 않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차 석창포와 복신, 연자육과 계지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자신이 마셔봤을 때 먹기에 좀 적당하다. 이
정도의 이제 진한 정도로 해서 하루에 한 번이나 이제 2번 정도 섭취를 해주시면 심장의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협심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 또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화 주셔서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본인이에요. 네, 그러면은 연세와 키, 몸무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는 79, 네, 79하고 몸무게는 58, 네, 15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에 내가 1년 전에요. 네. 무릎 수술해서 6년 돼가지고 발목이 붓고 종아리가 붓고 그런다고 그러니까는 우리 저기 선생님이 뭐뭐 해서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조금씩 다리가 그게 내가 그 저기로 킬로그램을 뭐 한 컵 두 컵 그거를 잘 모르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kg 참 10g 10g 좀 해갖고는 달였어요. 네. 다 달여갖고는 한 20일경에 먹었거든. 20일 동안을 네. 많이 좋아졌는데요. 네. 지금도 그 바다가 발을 쭉 뻗치면 발가락이고 발목이고 전부 다 쥐가 나가지고요. 네.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엉치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요새 그러길래 예. 전화드렸어요. 예.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양약 있습니까?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요. 예, 다 있어요. 혈압약도 있고 당도 있고 예. 고지혈증 약도 복용하십니까? 예, 고질증도 있고요. 예. 또 다른 거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다른 거는 이제 저기 그 묵디스크 네. 그거 하고 먹고 또 저기 그 기관지가 안 좋다고 해갖고는 알약 하나를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지금 그것을 계속 먹고 있어요. 기관지가 안 좋아서 뭐 나중에 가면은 숨이 찰 거라 그래가지고는 지금은 숨이 안 차고 그냥 정상으로 잘 다니고 있는데 네. 허리는 괜찮습니까? 아니 그게 예. 허리하고 그 엉치하고 허벅지하고 그렇게 지금 요새 아파갖고 허리 붙이고. 허리 엑스레이 검사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어요. 네. 지금 허리하고 응치가 어느 쪽이 예. 좀 더 불편하십니까?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이 또 무릎도 더 오른쪽도 아프고 네. 무릎 수술은 그 양쪽 다 받으셨습니까? 예 양 다 받았어요. 예. 그 1년 전에 제가 그 불러드린 한방차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거 없어져 갖고는 기억을 못 해가지고 예. 전화드렸어요. 그거 더 먹고 싶은데. 네. 지금 현재 그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아 소화는 잘 돼요. 네. 화장실 대변은 잘 보십니까? 대면은 조금 이제 변비 비슷한데 그렇게 힘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 소변은 자주 가고 네. 자다가도 거의 한 3번은 가는가 봐요. 3번은요? 예. 예. 지금 이제 그 무릎하고 발목이 붓고 이제
지금 발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쪽은 무릎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니까요. 예. 허리 쪽에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허리 예, 네네.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제 가서 허리에 대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현재 예. 지금 이제 발목이 붓고 이런 경우에 이제 기혈 순환이 잘 안 되면서 근육과 인대가 이제 약해지면서 또 연세가 79세가 되니까요. 이제 심장도 수축력과 이완력이 떨어지면서 피를 제대로 영양분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요즘 특별히 음식 당기는 음식 있으세요? 아니,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네. 당기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당이 있으니까는 네. 조심을 하죠. 원래는 좀 달달한 게 좋으신데. 아, 예. 달달한 거 좋아하고, 떡도 하고, 부침개 좋아하고, 빵도 하고, 그런 거 다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당뇨 때문에 2개 먹을 거 하나 먹고 좀 줄이시는 거죠? 예, 자제를 해요.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자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네. 오가피. 오가피. 두충. 우충. 우슬. 우술. 황정. 황정이요? 네. 황정. 그 네 가지를 각각 6g씩 넣으세요. 6g씩이요?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1800cc요? 네. 그렇게 해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네, 100cc요?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그 양약을 복용하시는 게 언제 복용하십니까? 식전입니까? 식후입니까? 식후 30분인데 그 안에 이제 바쁘면은 나갈 것 같으면 한 20분 있다가 먹기도 하고 딱 30분이라는 결정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한방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 번 더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1시간 전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선생님, 이 오가피, 부충, 우술, 항정은 6g씩인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많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게 6g이면은 더 합쳐가지고 딱 다리면은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막 몇 개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할 때는 한 1개월이나 이제 15일분이나 이제 30일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려서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79세 어머니의 발과 발목 통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를 해주신 오가피와 두충, 우슬, 황정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인가요? 지금 현재 79세고, 그 다음에 무릎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 또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여러 가지 약들을 복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근육과 인대가 이제 약해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발끝까지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장육부에 이제 원기를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약이 황정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다리가 아픈 것은 또 허리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허리뼈와 이제 근육과 인대를 따뜻하게 하는 게 오가피와 두충입니다. 그래서 오가피와 두충은 대체적으로 한의원에서 이제 허리 다리가 아프다, 저리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쥐가 난다, 다리를 쭉 폈을 때 쥐가 난다. 이렇게 해서 허리 다리 아래쪽에 이제 질환이 있을 때 쓸 수가 있고 마지막 우술이라는 약재는 그 한방에서 약을 끌고 가는 군신 좌사의 사에 인도하는 약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상부 쪽으로 약을 끌고 갈 때는 개지라는 약재를 이용을 하고 대체로 허리, 다리 쪽으로 약을 끌고 가면서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님이나 어르신들께서 시장에 가면 이제 쇠물팍이라고도 하고 쇠무릎이라고도 하는 한방 약재입니다. 이 우술은 그래서 허리, 다리, 족저근막염, 예, 척추관 협착증, 예,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발목이나 예, 무릎이 순환이 안 될 때 예, 다용할 수 있는 한방 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께 바로 연결 드리기 전에요. 네. 상담 받으시는 분의 연세와 키, 몸무게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158cm, 키에 지금 54kg예요. 네, 66세라고 하셨나요, 어머님? 56이요. 56에 그리고 키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158cm, 158에 54kg예요. 54kg.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박사님께 상담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뇌 수술 네 번 하는 동안에 이제 할 때마다 그 소변줄 꼈다 뺐다 하면서 여러 감염이 생겨가지고 소변 굉장히 이렇게 빈뇨, 잔뇨, 절박뇨, 요실금이 급해요. 네. 네. 굉장히 좀 불편해 생활. 그러니까 요즘 자주마해서 가지도 못하겠고. 예. 지금 뇌 수술을 4번 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네, 지수막하출혈 수술했는데 이제 그또 뭐 CT 처리, 뇌 CT 찍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가 또 피가 새는 건지 그러니까 센 게 안 마른 건지 그걸 모르니까 이제 또 그러니까 머리 뚜껑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또 하고 하니까 막 네. 네, 또 염증 생기고 또 하고 막 여러 번 했어요. 예. 이게 지금 처음에 그 병명이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 받으셨습니까? 네. 네. 이 수술은 언제 하셨습니까? 2009년 1월 17일이에요. 아, 2009년도요? 네. 예. 그 그러면 후로 좌측마비, 편마비 되고. 아,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부터 한 20년이 더 되신 거예요? 아니 14년 정도 14년 정도 되신 겁니까? 네. 네, 현재 그러면 좌측에 이제 편마비가 와 계시고요. 네. 네. 지금 현재 이 편마비 증상은 처음 수술했을 때보다 좀 증상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죠. 네. 네. 지금 현재 그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 그러니까 많이 못 먹으니까 위도 반쪽밖에 안 돈다고 제약과장이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약 먹을 만큼만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예. 그냥 조금씩 먹는데 예. 금방 배고파요 먹고 나면. 네. 지금 특별히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고지혈증약이요. 예. 지금 뇌 수술 말고 또 다른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한 30년 전에 저 아기 아, 예. 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현재 제왕절개 수술해서 났고요. 네. 지금 현재 제일 불편한 게 그러면 요실금 증상입니까? 네. 빈뇨, 잔뇨, 절박뇨, 예. 대변 잔변감 약간 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고. 예.
네, 비염 뭐 녹내장, 백내장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골고루 다. 아, 그래요?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소민으로 진단 받으셨습니까? 뭐 소양인, 태음인 다 한의원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조금씩 달라요. 네. 네. 요즘 음식에서 혹시 좀 달달한 음식을 좀 더 좋아하세요? 얼큰하고 개운한 맛 좋아하세요? 나고 개운한 거. 네. 김치찌개 같은 거. 네. 네. 지금 그 좌측 편마비가 이제 와 계신데 증상이 손이 조금 더 심하세요? 발이 더 심하세요? 얻기는 해요, 잡아주면. 예. 그러면 이렇게 손은 전혀 하나도 못 움직여요. 손은 전혀 못 움직이시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손보다 이제 발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낫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어찌되었든 이제 그 뇌수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서 이제 뇌에서 네. 이제 수술을 하면서 우리 몸의 이제 주 기능이 이제 뇌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뇌도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심장을 보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 좌측으로 편마비가 왔다는 것은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 오른쪽 쪽으로 조금 더 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하고 없어요. 네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어혈을 치료를 같이 해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현재 또 소화가 음식을 조금만 먹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 바로 배고프시다고 했죠. 네. 네, 이다음에 이제 이 기능들이 약해지니까 방광의 요도괄약근에서 소변을 간직하는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빈뇨가 나타나고 소변을 참을 수도 없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보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귀라는 약재를 넣으시고 현재 음식물을 먹고 나서 계속해서 허기가 지기 때문에 또 비위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와 백출이라는 약재를 같이 가하시고 현재 음식물을 먹었을 때 약간 달달한 것보다 얼큰하고 개운한 맛을 좋아한다는 것은 손과 발로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개지라는 그러니까 발보다는 이제 손 쪽에서 조금 더 기능이 더 약하기 때문에 개지라는 약재를 같이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약재는 각각 5g씩 하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생강 하나 넣고 물은 2000cc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달여서 100cc 나오게 만들어서 현재 아침에 일어나서 100cc 정도 드시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편한 시간에 한 번 더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속 쓰지 공복에 보면 속이 많이 쓰린데 뭔가 먹으면 공복에는 속이 좀 비었을 때는 먹으면 속이 좀 쓰린 증상이 나타나세요? 네, 그러시면은 현재 양약은 그러면 식사하고 드십니까? 네, 항상 식후에 먹어요. 그러면 양약 드신 다음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드세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드시고 오후에 한번 드세요. 아침하고 오후에? 네네. 네. 네. 그래서 혹시 그걸 먹었는데 약간 자극이 된다 그러면 그걸 반씩 드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cc 다 드시지 마시고 50cc 먹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50cc 반을 더 드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먼저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상담자는 지주막하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또 이 좌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뇌출혈과 편마비는 왜 생기는 거죠? 예, 이제 이 손의 신경 자체를 조절하는 게 이제 뇌신경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왼쪽에 이제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이와 반대로 이제 왼쪽에 뇌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오른쪽 손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60이 넘어가면 어떠한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풍, 뇌질환과 두 번째는 이제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손과 발을 잘 썼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말이 조금 뭔가 으드나다. 또 하나는 이제 가슴에 통증이 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평소에 있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고 뭔가 손의 감각이 떨어진다, 걷는데 느낌이 좀 뭔가 전하고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간과하시지 마시고 이분은 현재 이제 56세인데 14년 전에 했으면은 사실 40대에 왔는데 이제 일찍 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요즘은 젊은 분들도 이제 뇌졸중에 대한 질병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감각이 이상하다, 가슴이 뭔가 답답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먼저 받아보고 이에 따른 이제 치료나 또는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당귀와 황기, 또 백출, 계지, 생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계지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어떤 약재인가요? 계지는 이제 개수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볼 때 우리 몸에 그 몸통은 나무로 말하면 기둥으로 보시면 되고, 손과 발은 나무의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추 현상에 의해서 현재 뇌질환이 와 있는데, 이에 의해서 편마비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편마비가 와 있어도 손과 발 중에 손이 조금 더 불편하신 분이 있고 발이 좀 더 불편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손과 발로, 그래서 손으로 인도하는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게 계지가 되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허리, 다리 아프신 분들은 이제 우수를 쓰게 되는데요. 다리 쪽으로 기혈 공급을 시킬 때는 우수를 쓰게 됩니다. 현재 이분의 경우에는 손이 더 전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계지로 해서 기혈순환을 따뜻하게 하면서 상초, 손 쪽으로 양력을 끌고 가기 위한 게 이 계지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계지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남성인데요. 얼마 전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젊으니까 괜찮다고 여겼는데 당뇨병으로 이어질지 덜컥 겁이 나서 글을 남깁니다. 당뇨 전 단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당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40대 중반 남성의 당뇨 전 단계에 대한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당뇨병 전 단계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당뇨병의 전 단계는 의학적으로 이제 당뇨병보다 혈당이 이제 낮기는 하지만 정상보다 혈당이 높은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뇨병이 발생하기 쉬운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정상인은 8시간 이상 공복 후에 측정했을 때
혈당이 100 이하로 나오셔야 정상이고, 이에 반해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당뇨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뇨의 이제 전 단계인 경우에는 식후 2시간 혈당이 이제 정상이지만 공복 혈당은 100에서 125 정도의 약간 높은 편을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뇨 전 단계면 당뇨병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대체로 이제 당뇨병 전 단계의 5에서 이제 10% 정도가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이제 4명 중 1명이 당뇨병 이제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중 약 1,700만 명이 공복 혈당 장애로 추정되는데, 이 중 남성은 약 579만 명, 여성은 약 427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 전 단계도 관리를 참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박사님, 그러면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고 또 평소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2가지가 궁금하네요. 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2022 당뇨병 진료 지침에 따르면 비만하거나 결국 과체중인 당뇨병 전 단계의 환자에게서는 처음에 체중의 한 5 내지 10%만 감량을 유지하도록 감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중만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당뇨병 전 단계에서 안전한 상태로 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는 이제 과체중인 사람과 정상 체중인 사람. 그래서 내 현재의 체중이 정상 체중보다 좀 과체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갈근과 창출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체중이 정상인데 당뇨 전 단계로 이렇게 피검사를 했는데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백출과 매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냉증이 심해서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선풍기와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냉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냉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40대 여성께서 냉증에 관한 건강 고민을 문의해 주셨는데요. 박사님, 냉증이란 정확히 어떤 병일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사람의 이제 적정 온도는 대개 36.5도 정도로 이렇게 배우는데요. 그런데 이 체온과 상관없이 심하게 이제 추위를 좀 타거나 또 심하게 이제 더위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이제 추위를 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체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부위별로 따뜻한 부분, 찬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찬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냉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게 있고, 2번째는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맥을 보게 됩니다. 보통 맥은 이제 80에서 그래서 75에서 90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맥박 수가 1분에 7, 80맥 이하로 떨어지거나 또는 맥박 수가 90 이상인 경우인데, 대체로 냉증인 경우에는 한방에서 지맥이라고 해서 1분에 맥이 이제 80맥 이하, 70이나 6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를 냉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방에서는 냉증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냉증이 있다고 해도 냉증이 있으면서 당연히 몸이 차니까
따뜻한 음료나 따뜻한 음식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뜻한 음료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당귀와 연자육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손과 발은 차가운데도 나는 따뜻한 것보다 시원한 음료가 좋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갈근과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방차 소개해 주셨는데요. 냉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한방 지압법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즐기는 경우에는 이제 소부와 기회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데, 소부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손에서 가운데 손가락, 주먹을 쥐었을 때 이 가운데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는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뻐근할 정도로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 기회라는 혈자리는 배꼽 밑에 자신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의 이제 넓이 정도를 해서 두 번째 손가락의 끝부분을 배꼽에 대고 세 번째 마디 끝나는 부분이 닿는 부분이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시원한 음료를 좋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냉증이 있지만 안에 이제 우라가 있거나 순환이 잘 안 되어서 그러기 때문에 내관과 전중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중은 양쪽 젖꼭지 사이에서 젖꼭지에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코끝에서 내려와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자신의 엄지손으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한 5초 정도만 지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관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내관은 자신의 손목의 내측의 안에 보면 가운데 쪽에 건이 있는데요. 건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세 개의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을 손에 손목의 선에 대시고 두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의 건 사이를 뻐근할 정도로 지압을 해 주시면 수종 냉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의 가장 주인이고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쉼없이 뛰는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또 평소에 스텐스 수술을 하거나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저염식을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저녁 소식이 필요합니다. 저염식을 하는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하나 저녁에 소식하는 경우에는 저녁 때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심장의 부담을 덜고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는 저염식과 저녁 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염분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면 동맥 경화와 혈압 상승에 관여하기 때문에 저염식과 저녁 소식으로 심장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